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3일 금요일 오후 3시 57분입니다. 미국 증시 상승에 아시아가 일단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어제 좋게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일단 강하게 출발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요. 유럽이 요즘에 보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제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왔어요. 왜 그러냐면 유럽 같은 경우는 여기를 돌파한 차겠기 때문에 독일 증시인데요. 저는 여기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라인, 이 자리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고점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 시원하게 돌파한 차겠거든요. 물론 이거는 오버슈팅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버슈팅이든 뭐든 일단 근데 이 라인 돌파한 차겠으니까 더 이상 일단 유럽 증시는 아래쪽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지가 이제 아래쪽으로 못 본다라고 해도 이게 위쪽에 1년치 저항이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솔직히 일단 별로 안 좋게 봅니다만은 근데 일단 이 라인을 돌파한착했으면 더 이상 일단 아래쪽으로 보는 거는 일단 좀 어려울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라인 돌파한착한 이후부터는 일단은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위쪽으로 좀 전환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속임수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근데 일단 지금은 속임수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속임수란 이야기도 이 라인 아래에 있을 때는 상승이 속임수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라인 넘어갔으니까 이제는 좀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뭐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위쪽으로 일단 더 올라가는 그림이다라고 봐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유럽 증시가 제일 먼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어떤 회복의 신호를 보여주는 것 같긴 합니다. 뭔가 희망찬 한 해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장 희망찬 시작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미국도 비리비리하고 중국도 좀 비리비리하고 한국도 비리비리하고 전 세계가 비리비리한데 유럽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최근에 유럽이 왜 강하냐라는 거를 이제 저만의 관점으로 설명드리자면 이래서 그렇다. 2020년에 전염병 때문에 개박살나고 나서 전염병 때문에 증시가 박살나고 나서 다들 신나게 반등을 했는데 유럽 증시는 덕을 못 봤다. 유럽 증시는 유동성 때문에 남들이 저기 위에 하늘 위로 올라갈 때 유럽 증시는 얼마 못 갔다. 왜냐? 유럽이 한참 동안 비실비실 했잖아요. 그죠? 전염병 때문에. 한참 동안 지 혼자 힘들어했기 때문에 증시에 버블도 상대적으로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하락도 작게 나오고 그에 대한 대가도 조금만 치르면 되고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가장 강하게 치고 오를 수 있는 게 아니냐. 쉽게 말해서 술을 적게 먹었으니까 다음날 숙취가 적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긴 있겠지만 더 그럴듯한 이유를 댈 수도 있겠지만 저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유럽이 가장 강한 이유 그렇게 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럽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대부분 근데 또이또이합니다. 대부분 그냥 대부분 다 비실비실하고 나스닥이 특히 약하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좀 아직까지 다들 아예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좀 어려운 가운데 근데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에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긴 했죠. 그죠? 어제 물가지표 발표까지 보면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자리에 세계 증시가 좀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디로 갈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고 일단 좀 더 지켜보긴 지켜봐야 되는데 저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S&P 지수인데요. 이게 S&P 지수인데 이 작년에 이렇게 흐름들을 보면은 중간중간에 좀 의미 있는 저점과 의미 있는 고점들이 있었죠. 그죠? 1년 내내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S&P에 이렇게 큰 추세를 이뤄서 왔지만 그래도 보면 이렇게 1년 내내 보면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중요한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지나고 나서 보면요. 지금도 약간 좀 그런 의미 있는 자리 부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하여튼 작년의 움직임들 우리 잘 생각을 해보면은 지나치게 시장이 급락할 때는 어땠나요? 긴축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게 강했을 때입니다. 시장이 지 혼자 연준의 생각보다 훨씬 더 긴축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지 혼자 막 급락을 해요. 조금 과하다 싶게 가니까 이제 반등이 나오고요. 반등이 나올 때 어땠나요? 이제 긴축 우려, 인플레 우려는 끝났어 이러면서 지네 혼자 막 신나서 막 올랐죠. 그러고 나서 기대치가 너무 과하니까 또다시 하락을 하고요. 또다시 하락을 하는데 또 이 긴축에 대한 공포가 또 너무나 또 도를 넘으니까 어떻게 된다? 또다시 반등이 나온다. 반등을 하는데 어떻게 된다? 또다시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서 또다시 너무 허황된 꿈을 꾸니까 뒤통수를 맞는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일단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심리적인 부분과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놓고 본 건데
지금도 약간 좀 비스무리한 그런 기분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물가지표 발표를 어제 했죠. 어제 물가지표가 나왔는데 지표 발표되기 전부터 좀 지나치게 강하고 좀 먼저 올랐던 경향이 분명히 이번에도 있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에 뭐 어쨌든 뭐 새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분명히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요즘 미국이 좀 약해서 그렇지 뭐 유럽이라든가 조금 전에 봤던 거, 뭐 유럽이라든가 한국 증시도 보세요. 요즘 엄청나게 강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최근에 요즘 시장이 분위기가 너무 뜨거운 게 아니냐, 시장의 기대치가 또 이런 때들처럼 또 다시 너무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은 좀 받습니다. 마치 이때 이런 때와 같이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앞서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런 거를 뭐 이야기하는 어떤 뭐 지표들, 뭐 그래도 숫자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참고로 들 수 있겠죠. Fear and Greed Index, CNN 같은 데서 발표하는 이런 건데, 물론 이 종합 지수가 이게 이제 57까지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아직 더 올라올 수 있죠. 그죠? 더 뜨거워질 수 있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이 최근에 뜨거운 건 증시가 뜨거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뭐 스탁 프라이스 같은 걸 보면은 뭐 익스트림 그리드 굉장히 뜨겁다. 지금 굉장히 뜨거운 상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봐도 그렇고, 뭐 스탁 프라이스 어쩌고 저쩌고 써 있으면 하여튼 주식 가격이죠. 주식 가격된 지표들은 이렇게 그 주식 가격과 관련된 이런 지표들은 익스트림 그리드 굉장히 좀 탐욕스러운 영역까지 올라와 있다. 시장이 뜨거워졌다. 또 그리고 뭐 풋콜 레이시오 뭐 이런 걸 봐도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욕심에 차 있는 구간까지 올라왔다. 이런 것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뜨겁다는 거죠. 근데 뭐 아직까지 뭐 보시다시피 아직 시장 변동성은 차분한 상태고요. 이런 모습들. 또 그리고 그 최근에 달러 보유자들 굉장히 좀 쏙소리를 칠 수 있는데, 세이프 헤븐 디맨드니까 안전자산 선호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자산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발발 떨고 있다라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fear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정크본드 이런 것도 fear네요. 이거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인데,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정크본드나 빅스를 빼면은 대부분 다 보면 지금 주식시장이 좀 욕심에 차 있지 않느냐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요것도 그렇고요. 뭐 주식시장 그 S&P 500 종목들 중에서 이제 몇 종목이나 지금 21선 위에 올라와 있냐, 뭐 이런 것들도 좀 한 번씩 좀 볼 필요가 있을 텐데, 그 S&P 500 종목들 중에서 21선 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의 비중이 몇 프로냐? 83%다라는 거. 이건 비중이니까 0에서 100%까지가 최고겠죠. 최고가 정해져 있죠. 통상적으로 뭐 보시면은 뭐 이 정도면은 어떤 시장의 단기 고점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지금 값이 83이니까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죠. 그죠?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온 게 있다. 이거 이평선을 조금 좀 큰 거를 보면 50일 이평선을 적용을 해서 보면 그거를 봐도 이제 76%의 종목들이 51선 위에 올라왔다라는 거 볼 수 있죠. 지금 많은 종목들이 그래서 좀 뜨겁게 올라왔다라는 거. 뭐 그래서 뭐 물론 지금 당장 뜨겁다라고 해서 시장이 꺾인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버슈팅 나왔을 때 오버슈팅이 계속 더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게 추세라는 게 무섭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쥐어짜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더 무섭기도 합니다. 이 오버슈팅 나왔을 때 더 큰 오버슈팅이 나오고 더 큰 오버슈팅이 나오고 그러다 이제 추세가 돌아서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하여튼간 뭐 지금 시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바로 지금 뭐 베팅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다만 지금 우리 조심할 때다. 방향 전환의 가능성 같은 것도 좀 염두를 해두고, 지금 시장이 일단 다소 좀 기대치를 너무 좀 높이면서 뭐라고 할까요? 너무 좀 낙관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살짝 드려본 거죠. 이런 지표들을 좀 보여드리면서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 굉장히 뜨거우니까 하여튼 뭐 조심하자. 우리도 거기에 휩쓸리진 말고, 아직 하락 추세니까, 아직 뭐 미국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라든가 어디 중요한 데를 돌파한 척한 게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아래쪽이 유리한 게 맞고, 돌파한 척 하면은 이제 그때 이야기하자라는 겁니다. 아직은 뭐 극복한 게 아니다. 아직은 굉장히 긴장할 때다라는 거죠. 이 정도를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요거 기사 하나 좀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하고 뭐 다른 증권사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뭐 다른 데서도 그러는데, 올해 유가하고 뭐 구리값 같은 경우 이제 뭐 다들 대부분 상저하고를 보고 있다 보니까 올해 뭐 유가나 구리 같은 게 계속해서 급등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친구들이 뭐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친구들이 급등을 해버리면 뭐다?
CPI가 다시 끈적하게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준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우호적인 발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작년부터 계속 그랬죠. 예. 뭐 증시가 하락하니까 나는 뭐 증시가 하락하는 걸 봐서 기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총재가 있을 정도로 연준은 일단 증시 상승이나 이런 걸 안 좋아한다. 왜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서 유가, 구리 이런 것도 같이 오르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인플레가 살아날까 봐 걱정한다는 거죠. 그런 점들을 좀 기억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증시 보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더 보자면, 오늘 한국은행에서 누구야, 이창용 총재가 뭐라 인터뷰했죠. 그 내용 중에 좀 괜찮은 거 좀 몇 가지 우리 좀 볼만한 건 있을 것 같아 갖고 그거 좀 같이 좀 보고 증시를 볼까 합니다. 뭐 하여튼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확실히 그 어떤 한참 분위기 좋을 때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에 한참 분위기 좋을 때 뭐 버블에 대한 경고도 하는 등 어쨌든 상당히 뭐 잘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이었나 하여튼. 예.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오늘 했던 이야기들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좀 보자면은 뭐 이런 것들. 뭐 하반기 이후 중국의 뭐 회복으로 성장세가 나아질 수 있다. 근데 중국의 성장으로 뭐 유가가 오를 수 있다. 유가 오르면 인플레가 재점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죠? 조금 전에 골드만삭스 기사 보여드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뭐 경제 성장률이 뭐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 다들 뭐 대부분 뭐 침체와 뭐 연착륙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그겁니다. 이거는 그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뭐 고용과 뭐 물가를 동시에 잡는다 이게 아니고, 고용과 물가가 상충할 때는 뭐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다. 한국은행뿐만이 아니고 모든 중앙은행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 물가다. 경기 침체고 뭐고 물가가 튀어오르면은 중앙은행은 물가부터 무조건 잡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건 전 세계 공통이에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요걸 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뭐 특별히 다른 거 이야기할 거는 없는 것 같고, 어디에 있더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죠. 그죠? 뭐 앞으로 뭐 금리가 낮아진다는 거,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 경기 침체가 오거나 아니면 물가가 하락하거나, 경기 침체는 안 좋게 받아들이는 거고 물가 하락은 좋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여기서 앞으로 금리가 더 하락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경기 침체일 수도 있고 물가 하락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안 좋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좋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는 건데, 근데 이제 미국같이 내수 중심의 국가는 물가 낮아지는 것을 경기 침체 신호로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죠. 그죠? 시장을 보는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내수 중심이 아니죠.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니까 물가 낮아지는 게 뭐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미국 같은 이런 국가는 경기 침체 신호일 수 있다. 물가 떨어지는 게. 그래서 인플레가 너무나 떨어져도 인플레가 너무 떨어져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를 뭐 살펴봤습니다. 뻔한 이야기들이고요. 뭐 특별한 거는 뭐 할 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시면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감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그죠? 확실히 어떤 뭐 버블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하여튼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은행도 그래서 금리 올렸는데 네, 뭐 아직까지 뭐 특별한 일 없죠. 그죠? 네, 아직까지는 특별한 일 없이 잘 흘러가고 있다. 뭐 아직까지는 한국은행 뭐 그럭저럭 잘하고 있다. 한국의 현실에 맞춰서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 오늘 뭐 인터뷰한 내용 좀 간단하게 좀 점검만 해봤고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오늘 뭐 오늘 있었던 일들 좀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이야기들 좀 하자면은, 뭐 일단 중국 증시부터 좀 볼까요? 상해종합 보시다시피 몇 거래일 동안 멈췄었는데 미국에서 호재 나왔죠. 물가지표 안정됐다. 호재 나왔습니다. 호재 나왔으니까 뭐다? 레벨업 했다. 저항을 돌파한 척 했다. 물론 그렇지만 여 위쪽에 뭐가 있다. 아직 뭐 완전한 레벨업은 아니고 지난 4거래일 동안 만들어 놓은 저항 요거 돌파한 척 했으니까 일단 조금 더 오를 수 있다 보면 되겠죠. 중요한 저항에 다가왔습니다. 뭐 중국 증시도 뭐 독일 증시도 하여튼 뭐 전 세계 증시가 지금 대부분 어떤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은 얘도 아니고요. 예. 아직까지는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자리인데 당장은 아니고요. 그죠? 예. 하여튼 잘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안화 강세 뭐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다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뭐 예전과 같이 긴축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가 이제는 좀 아닌 거죠, 그죠? 예전에 긴축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는 유동성 공급하고 그러면 위안화가 이렇게 올랐는데,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중국이 유동성 공급해도 야 이제 경기를 살리는 거다 이러면서 경기 부양책의 일종이다 이러면서 그 유동성 공급하는 게 계속 위안화 강세 요인으로 또 거꾸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좀 바뀌긴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아침에 말씀드린 게 그래서 지금 1월이 아니다, 2월이나 3월 정도 지금 세계 증시가 겨울이긴 겨울인데 2월이나 3월 정도에 해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1월은 아니고요, 그죠? 1월 한겨울은 아니고 봄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중국 증시 같은 거나 독일 증시 같은 걸 보면 여기저기서 개나리 꽃이 피는 것도 보이긴 보이는데, 근데 이게 알 수가 없죠. 뭐 개나리만 폈다고 바로 봄이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가끔가다 개나리들이 먼저 펴갖고 눈 맞아갖고 다 죽는 그런 일들도 있으니까, 하여튼 뭐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릴 때는 아니고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뭐 중국 오늘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좀 하락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저항 아직까지 넘지 못하고 있고, 뭐 일본 증시는 아직까지 뭐 비리비리합니다. 뭐 중요한 라인, 뭐 아래 있는 라인 붕괴시켜야 아래로 가는 거고, 뭐 위에 있는 라인 돌판착해야 위로 가는 거고, 그죠? 답답한 구간 안에 와 있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는 오늘 뭐 일단 여전히 강했죠, 그죠? 삼성전자 비교적 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그림인가요? 지난 삼성전자가 몇 거래일 동안 넘지 못했던 저항, 이거를 이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위쪽으로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 증시는 아직까지 강합니다, 그죠? 단지 이제 이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이 되어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그런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쪽에 있는 중요한 저항대까지 지금 매물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미래를 일단 별로 뭐 좋게 보지는 않는데, 하여튼 뭐 잘 올라가고 있다. 오늘 뭐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 저 윗꼬리 보고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없다, 그죠?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의미 있는 뭔가 신호가 나와야 아래쪽으로 베팅이 가능하죠. 오늘 개인적으로 원웨이 상승 오늘 그 원웨이 상승이 나올 것 같긴 했는데, 이 확실히 좀 지난번 급등에 대한 피로감 때문인지 원웨이 상승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고, 보통 원웨이 상승면 이 30분 봉의 첫 봉을 훼손하지는 않는데요. 하여튼 오늘 그래도 비교적 뭐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원웨이 상승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일단 비교적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더 올라가는 그림으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으로 베팅하실 분들은 아직까지 숨 죽이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아직까지 강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 아래 꼬리 다는 거 보면은 좀 심상치는 않죠, 그죠? 아래 꼬리들 쭉 달면서 하나, 둘, 셋, 넷 어떤 뭐 다중바닥형 만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빅스를 다 죽이기 전까지는 이게 시장이 안정됐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빅스가 1년 내내 이렇게 박스권으로 개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저 밑에 12, 13에서 박스권으로 개기는 게 아니고, 저기 뭐야 지금 뭐 17, 27 요 사이에서 1년 동안 박스권으로 개겼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아직도 시장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하방 경직성 잘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은 좀 의외로 오늘 뭐 일단 하락을 했는데요. 이거래일째 어딘가 일단 저항 누적시키긴 했는데, 솔직히 좀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해가지고 뭐 요거 갖다가 뭐 제가 큰 이야기 하긴 좀 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거는 생각하셔야 되겠죠.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힘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코스피는 좀 강해요. 근데 코스닥은 좀 많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누가 더 약하죠? 코스닥이 약하죠. 그럼 코스닥은 조금 더 코스피와는 다른 대응을 해주는 게 맞긴 맞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전반적으로 아직 시장 강하니까 뭐 하시고 싶으시면 살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이 보시면은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오늘 5원 하락했어요, 결과적으로 환율이요. 어딘가를 죽이지는 않는데요. 그렇다고 이게 지금 위쪽으로 올라온다는 신호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방향성 모색하고 있긴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계속 더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환율 반등한다라고 아직은 이야기하기 좀 뭐합니다. 여전히 1270원, 68원은 돌파 한착 해야 그래야 이제 어떤 추세 전환이고 뭐 그런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죠. 아직은 아니죠, 그죠? 아직까지 시장 강하다. 미국장 그 미국장 보기 전에 좀 전에 뭐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좀 세계 증시가 투자자들이 너무 좀 기대감을 좀 앞서서 갖고 있는 게 아니냐, 너무 투자자들이 한 발 앞서서 나가는 게 아니냐, 기대감이 너무 하늘을 찌르는 게 아니냐라는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때입니다. 일단 뭐 이 정도까지 봤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이제 그죠? 일단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고, 미국 증시 저항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여기저기 많이 있죠. 그죠?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4030 같은 자리, 이런 자리들. 여기 보이시죠? 4030 같은 자리가 어디냐? 4120과 3900의 딱 가운데 자리. 뭐 이런 자리들 보시면은 4020, 4030쯤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지난번에 저항 누적시켰던 거, 그죠? 이런 자리가 그러니까 다시 오를 때 지금 이런 자리가 다시 어떤 저항이 되겠죠. 그죠? 요런데 오늘 밤 저항 테스트 할 거고, 또 그리고 뭐 올라간다 하면 4120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런 그림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어딘가 또 저항이 있죠. 그죠? 어디 저항이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여기 쭈글쭈글 했던 이 자리, 여기 어딘가에서 계속 지지하고 있죠. 그 자리가 11,560 이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 돌파 한착 하면은 또 더 갈 수 있는 거고, 이 자리가 지금 오늘 밤 저항이죠. 그죠? 여기를 오늘 밤 테스트 할 겁니다. 돌파 한착 하면은 이제 11,780까지 또 열리는 거고, 근데 위쪽에 저항이 계속 있네요. 그죠? 이 정도 모습들 살펴봤습니다. 일단 미국장 더 오르는 그런 그림이에요. 오늘 밤에 또 뭐 잘 보셔야 되는 건 맨날 똑같습니다. 변동성 지수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저는 일단 언더슈팅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빅스가 오늘 밤에 반드시 살아나야지 이게 어젯밤에 언더슈팅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오늘 밤에 안 살아나면 언더슈팅이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빅스나 이게 이제 빅스가 옵션 가격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긴 한데, 통상적으로 옵션 같은 경우는 전저점 같은 거 조금씩은 붕괴시켜도 인정하긴 합니다. 이게 뭐 주식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주식이나 선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쌍바닥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쌍바닥 딱딱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많이 보는데, 근데 옵션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좀 덜 하더라고요. 옵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어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가 딱 어떤 지지선이다라고 해서 이 지지선을 정확하게 탁 터치하고 반등하고 이런 거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옵션 같은 경우는 저의 일단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이다, 그럼 살짝 깼다가 이렇게 반등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빅스 같은 경우는 뭐 지난 몇 년이죠, 그죠? 여기 21년 4월 달부터 해가지고 어딘가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지금 굉장히 어떤 매물대로서 지금 아직 이런 자리가 매물대로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죠? 뭐 약간 지금 전저점 붕괴됐네라고 해도 전 솔직히 언더슈팅으로서 반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좀 가져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런 거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빅스가 좀 과하게 좀 죽긴 죽었는데, 글쎄 어떻게 될려나 좀 잘 지켜봐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뭐 아예 반등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해서 슈팅이 좀 몇 번 더 아래쪽으로 언더슈팅이 몇 번 더 쏟아질지, 이런 것들 여부를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중요하다는 이야기 해드렸고요. 뭐 달러 같은 경우도 좀 그렇죠. 달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시면 이 움직임이 좀 가팔랐다고요. 달러가 어젯밤에 변동성이 확대됐는데, 달러 인덱스가 이것도 변동성 확대된 게 어떤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변동성이 확대된 친구들은 좀 잘 보셔야 되겠죠. 그죠? 금리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전저점 테스트, 10년물 국채금리 전저점 테스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 붕괴되면은 채권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 지지력 테스트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특별한 어떤 경제지표 발표 이런 것도 없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원자재들은 뭐 아마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강하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얼추 다 한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 또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